자, 이제 11월 수능이 다가오고요.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고3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영어라는 과목이 참 애매해요. 공부를 많이 하기에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도 적은 편이고, 아니, 뭐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또 등급 따기 괜찮은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점수를 받지 못하죠.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그나마 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영어 학습에 대한 용어를 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쓰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단어 학습이죠. 사실 알파벳이 있는데 뭐 알파벳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단어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구문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문장 단위의 정확한 문장 해석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돼서 긴 지문이 구성이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텍스트는 이런 긴 지문이고요. 그래서 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이제 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유형별 학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주제 제목, 빈칸, 뭐 밑줄형, 뭐 어휘 문제, 그치, 이런 것들 순서 배열, 이런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감각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영어를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저만의 뭐 가치관이 있죠. 근데 이제 철저하게 제 어떤 영어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이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 학습인데 사실 저는 이 단어 학습의 비중이 한 80% 정도에 육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어휘 학습이 80%, 영어 공부의 80%예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가장 안 해요. 음.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라면은 1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저는 11월 달까지 할 것 같은데 1월부터 한 10월까지 어떤 사람은 한 권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서 하나 정도랑 조금 심화, 수거라든가 약간 심화된 거 한 권 정도 갈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등급대가 낮으면 기본서 하나만 가져가도 되고요. 포인트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50개를 외웠냐, 200개를 외웠냐, 물론 그게 뭐 의미가 없진 않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점수가 안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단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시요. 단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요.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단어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럼 그걸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시험 보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막 몰아서 공부를 해요. 몰아서 공부하면 몰아서 까먹죠. 자,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되려면은요, 모든 뜻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capital 하면은요, 수도라는 말도 있고, 사형이라는 말도 있고요, 대문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다이어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만약에 수도만 외우면은요, 무조건 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어는 모든 뜻을 암기를 해라. 그리고 단어장에 나와 있는 뜻의 범위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을 하면은 진짜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단어장에 나오는 모든 뜻은 암기를 해야 된다. 아니, 맞잖아요. 가다라는 말도 우리가 앞으로 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맛이 가다, 뭐 정신이 나가다, 뭐 또 뭐도 있어요. 뭐 하늘나라로 가다. 가다라는 것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되려면 예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예문으로 아까 전에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PPT 안 떠가지고 말로만 설명드리면 capital of 나라 이름 나오면은 나라의 수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capital sentence 하면 사형선고예요. 그러니까 이 capital이라는 게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파악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문장 해석에 도움을 받죠. 맞잖아요. 예. contain이라는 게 포함하다예요. 보통 물건이 나오면 포함하다지만 contain a fire 하면은 불을 억제하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랑 같이 쓰이면 억제하다로 쓰이네라는 예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은근히 활용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왜 깜찍 암기를 하죠? 요즘 교재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교재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어원도 설명, 어원 뭔지 알죠? 막 CO가 붙으면 함께라는 의미다 이런 거 있어.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설명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활용을 안 해. 왜 그런 거예요? 다 급하게 암기를 하니까. 단어학습의 포인트 2입니다. 안 까먹게 만들기. 이거 고질병이죠.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까먹어. 예. 자, 안 까먹게 만드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반복을 많이 한다. 반복을 많이 하면 안 까먹죠, 그쵸?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맨날 쓰니까 안 까먹는 거잖아. 외국에 가면 왜 잘해요? 많이 쓰니까, 반복을 하니까. 두 번째, 기억에 남아야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가다 보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막 기억에 남진 않잖아. 근데 나한테 갑자기 한 10만 원 주고 갔어. 기억에 남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할 때 기억에 남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편한 거는 반복 횟수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디폴트로요. 누적 복수 테스트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첫째 주에 1, 2, 3, 4, 5, 6, 7, 8, 9, 10 데이 10까지 봤다고 할게요. 그럼 둘째 주에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보는 거죠. 셋째 주에는요. 11, 12, 13, 14, 15부터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5에서 10은 한 번, 두 번 반복했죠. 그러니까 이 까먹는 주기를 한 번 더 연장시키는 거죠. 까먹으려고 할 때 한 번 더 복습을 해가지고 누적 복습을 통해서 좀 암기한 거를 장기화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가정을 해봤어요. 이 저라면이에요. 저라면 첫 번째 단어장을 암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누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망각 주기를 좀 최소화하고요. 그 뜻쓰기로 테스트를 볼 것 같아요. 뜻쓰기로. 그리고 뜻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위에 QR코드 있잖아. 그걸로 음원 같은 거 한 번 정도 들어줘도 좋아요. 그리고 이외독 할 때는요, 예문 공부를 좀 꼼꼼히 할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예문이 들어간 단어장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노베이스야. 근데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 너무 어려워. 이러면 예문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진짜 투성입니다. 그래서 좀 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구성된 거를 쓰는 걸 추천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면 되죠. 그래서 문장에 적용하는 거를 극대화시킨다. 뭐 목적이 예문 학습을 하면 안 까먹기도 하고요. 문장 해석에 도움도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돌릴 때는요. 음원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반복된 거긴 한데 저는 예를 들면 학원이라면 음원을 틀어주고요. 스펠링하고 뜻을 둘 다 쓰라고 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수능은 서술형도 아니고 왜 스펠링을 쓰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 논문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뜻만 암기하는 것보다 뜻과 스펠링을 교차로 암기하는 게 기억력, 장기 기억력에 더 도움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억을 장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아니 뭐 거기서 뭐 여러분들이 일부 어원을 활용하든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가끔가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원 학습으로 끝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저도 지금 교재가 있는데 능률복화 어원편. 능률복화 어원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인데 어원만 공부하면 단어가 거의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에 어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귤은 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단어 학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 단위 정확한 문장 해석인데요. 이런 걸 이제 강사들은 구문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법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어법 공부를 한다고 문장 해석이 늘진 않아요. 다시요. 문장 해석이 어법 능력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법 공부를 한다고 문장 해석이 잘 되진 않아요. 어법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니까 도움은 받겠지. 근데 이게 효율이 좋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뭐 1형식부터 5형식, 뭐 어떤 사람은 7형식, 뭐 말이 많은데, 아니, 뭐 문장의 형식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면, 예. 문장의 형식도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봐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어하고 영어의 어순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너를 다 진짜 사랑해.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I love you. 이거 하나예요. 무조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예. 뭐 가끔 가다가 어순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도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순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어순이 어색하니까 자꾸 막 뒤로 가서 앞으로 갔다가 막 해석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누구는 직독직해라고도 하고 뭐 끊어읽기라고도 하는데 의미 단위로 정확히 끊어 읽어가면서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취합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법도 공부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장 해석에 적용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부연 설명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부연 설명이 무조건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가 한국말하고 어순이 다르잖아. 한국말은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나의 남자친구 이거잖아. 영어는 그게 아니야. 나의 남자친구. 근데 어떤 남자친구냐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세 번째, 긴 지문의 정확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독해 연습을 한다 그러면 아, 요즘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뭐 인강에서도 그렇고 예. 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유형 위주로 설명하는 거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 유형으로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좀 많이 올드한 거죠. 예. 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예. 뭐 빈칸 풀이법 세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좀 올드하죠. 최근에는 지문 분석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커리큘럼을 어떤 특정 강사분이 하면서 뭐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문 학습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방법론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요즘 아이들 이거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데 집중력 문제야.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요. 의지. 습관도 안 돼 있고 집중력도 없고. 일단은 고2에서 고3 사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아직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개념과 단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충 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아, 6월하고 9월 잘 보면 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좀 약간 나중으로 미루는 그 느낌도 있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 부족한 거 맞죠? 요즘 뭐 릴스,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애들이 긴 지문에 온전히 집중을 못해. 앞에 읽다가 중간쯤 오면 앞에 거 다 까먹고 있어.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앞에 거 보다가 중간에 보다가 이제 중간쯤 되면 앞에 거 까먹어. 중간 읽고 마지막에 읽으면 또 중간 거 까먹어. 마지막에 가장 내 눈에 남았던 단어 끌고 들어와서 선지로 고르잖아. 집중력 문제다. 근데 집중력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주제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뭐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도 있고 사실상 정보를 최대한 남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거든.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좀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정보를 남겨서 다시 돌아와서도 좀 지문에 대한 집중력을 끌고 가라. 그리고 문장 간의 정보 연결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하고 마지막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장 간에 좀 적당히 이어서 읽는 방법도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못 하고요. 아까 머릿속에 정보 남기기 좀 정보를 글씨로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이거 말이 너무 길어서 근데 지문이 해석이 되면은요. 문제는 대다수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물론 이번 9월달 모의고사의 추세가 좀 까다로운 선지 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영어의 대다수의 문제는요, 지문으로 시작해서 지문으로 끝나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이 뭐다? 문제 유형. 그리고 저는 이제 난해한 소재까지 묶어왔는데, 뭐 빈칸 어렵고, 뭐 어휘 유형도 요즘 어렵고, 밑줄 유형도 어렵고, 뭐 주제 제목도 가끔가다 어렵고, 뭐 다 어렵나? 순서 삽입도 한 문제씩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 유형 학습도 해야죠. 예,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유형별 학습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솔직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센스 기르는 거예요. 센스. 밑에 있는 건 좀 잘못 적혀 있는 거라서 좀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A라는 애는 어, 지문이 이해가 됐어. 그럼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크죠. B라는 애는 이해가 안 됐어. 틀리겠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둘 다 지문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좀 센스 있는 친구는요, 어떻게든 답을 좀 찾고요. 센스가 없는 애는 좀 방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학습을 한다는 건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한 5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자기 센스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 점수를 늘리는 거죠. 네, 최대 점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나 찍었는데 맞았어. 이런 어떤 점수, 최대 점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유형 학습이죠. 네. 최소 점수를 보장하는 거는 지문 학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난해한 소재 연습인데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가상화폐 이런 거 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DNA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지문에 대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어만 공부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배경 지식에 대한 소재라는 건 배경 지식이거든요.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할 것도 많아. 여러분들 배경 지식 없이 지문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강사분은 야, 배경 지식 없어도 지문 잘 이해하면 풀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배경 지식이 중요해라고 하시는 또 양극단이야. 양극단에 있는 정보는 항상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배경 지식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글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고요.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배경 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배경 지식에 몰입을 하는 거는 공부 효율을 떨어뜨리니까 저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냐면 수능 특강에 들어간 정보를 또는 그 내용 정도를 다 이해할 정도면은 어차피 수능 특강은 내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EBS 부교재고 소재 연계가 되기도 하잖아. 그럼 난 요 공부로 끝낼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는 소재를 내가 틀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죠. 배경 지식은 영향을 미치나 수능 특강으로 끝내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마지막 실전 감각 익히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는 윈터스쿨 얘기할 때 1월부터 10월은 단어, 1월부터 2월은 문장 해석, 이것도 뭐 긴 지문 해석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요. 문제 유형은 한 5월 정도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저런 유형을 좀 그래도 6, 9 수능을 다 풀어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9월도 되죠. 한 6월부터는 실전 감각을 익혀야죠. 사실 6월부터라고 해도요. 예를 들어 6, 7, 8, 9, 10, 5개월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푼다고 해도 여러분들 20번밖에 안 나와요. 20번. 이게 보통 한 세트에 70분이잖아요. 풀 모의고사가. 또 어떤 곳은 하프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풀 모의고사를 보세요. 하프 모의고사를 봐서 뭐 하게. 실전 감각을 익힌다는 건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 동안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다. 처음엔 시간 재지 말고 풀어라. 뭐 생각을 해라. 그거는요, 5월까지 얘기해요. 지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또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지문에 대한 고민을 해도 돼. 근데 모의고사 70분 안에 풀려는 노력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실전 감각인데. 7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이 최적의 루트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웬만하면 끝내놔야죠. 아, 쌤, 저는 지금 보는 게 6월 달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요, 한 8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하고요. 6월에서 8월 사이, 아, 선생님, 저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앞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압축으로 끝내야죠. 아, 쌤, 저는 지금 8월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를 6월 달부터 한다는 거는 실전에서의 시행착오,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재고 푸는 거, 그리고 최적의 문제풀이 순서는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자기만의 템포와 문제풀이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푼다고 내가 그 방식대로 할 거 아니거든. 어떤 애는 듣기랑 같이 푸는 애가 있고, 나는 그게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빈칸을 맨 마지막에 풀어. 근데 나는 아니야. 31, 32만 풀고, 33, 34를 맨 마지막에 풀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찍는 것도 약간 능력이 생겨요. 감이 생깁니다. 찍는 거를 너무 손박하게 보지 마.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경기 나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못 차서라도 골을 넣어야지. 마지막에는 이 찍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렇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 2월 달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좀 잘못됐죠. 그리고 7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는 진짜 전과목 풀 모의고사는 정말 기회가 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니까 내가 언제 졸리고, 언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언제 좀 머리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죠. 내가 저녁에 늦게 자면 읽히는지 잘 안 읽히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6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좀 아쉬운 거는 여기 긴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뭐 길어지면은 지문 하나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선순위가 긴 지문에 대한 집중력이 없어서 유형별 풀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문 읽는 법, 긴 글 읽는 법, 이건 뭐 국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먼저 좀 본인이 익숙해진 다음에 유형별 풀이법을 통해서 좀 센스를 기르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 6월 전에 영어는 끝내놔야 되고요. 6월 달부터는 그냥 실전 감각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탐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과목 통합해서 인터스코를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이어서 제가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